안녕하세요. 차트키입니다. 오늘은 95% 확률로 돈 버는 차트 공식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포렉스 마스터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글로 자세히 소개된 영상이 없어서 영문 자료를 분석해왔습니다. 이 패턴을 굳이 들고 와서 번역한 이유는 초고수 트레이더인 대X님의 관점 중에 이 패턴을 쓰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컨트랙션, 익스펜션 등의 단어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게 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개드리기 앞서 영문 자료를 직접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포렉스 마스터 패턴이라고 검색한 후에 트레이드 ATS라는 채널의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 나온 슬라이드들을 차례대로 캡처해서 들고 와봤는데 이것이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우선 이 영상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지 알려주고 있는데 포렉스 마스터 패턴이 무엇인지, 그리고 차트에서 이 패턴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시장의 모든 움직임이 어떻게 이 패턴으로 설명되는지, 이 패턴이 어떤 방식으로 차트에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왜 이 패턴이 승률이 좋은지,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매매 계획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이 패턴을 활용하는지에 대해 알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포렉스 마스터 패턴은 그림과 같이 3개의 시장 국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 국면은 컨트랙션이고 횡보장을 뜻합니다. 2번 국면은 익스펜션, 직역하면 확장이라는 뜻이고, 횡보장이 끝난 후 변동성이 출현하는 구간입니다. 3번 국면에서는 추세가 나옵니다. 제작자의 주장에 의하면 시장은 이 3가지 국면을 차례대로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엇 파동에서 사용되는 프랙탈과 동일하게 이 패턴도 프랙탈처럼 3번 국면 추세장 안의 작은 조정파에 또 더 작은 포렉스 마스터 패턴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동 카운팅이 어렵듯이 이 패턴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패턴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보조지표를 끄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패턴이 정말 쉬워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패턴이 모든 차트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고, 이걸 알고 있냐 모르느냐가 당신의 트레이드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 단위에서 발견된다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정확한 매매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도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 못해서 90%의 트레이더가 돈을 잃고, 이 지식을 아는 사람이 그 돈을 다 가져간다고 하는데 솔직히 허언증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 패턴을 인식하냐 살펴봤는데 그냥 지멋대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나온 차트를 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색칠놀이를 하는 것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어디가 1국면인지 어디가 2국면인지에 대한 기준도 정확하지 않고, 오히려 1국면보다 2국면이 더 횡보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을 알려주겠지 싶어 그 다음 내용도 계속 봤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매매의 이면에는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트레이더는 질 거라고 생각하고 포지션을 열지 않고, 시장은 이러한 신념들에 사로잡혀 있는데 현재와 미래의 시장 가격이 그 신념들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 당연한 말로 뭘 하겠다는 건지는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가격이 아닌 시장 참여자들의 믿음을 분석해야 한다는데 이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도 불가능한데 시장 참여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분석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3가지 국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번 국면인 컨트랙션에서는 매매를 계획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거래량이 적고 심지어 거래량이 점점 작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추세가 없이 옆으로 움직입니다. 2번 국면에서는 매매를 실행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 범위가 위아래로 늘어납니다. 똑똑한 사람은 여기서 할인된 가격에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그리고 3번 국면인 추세장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득을 회수하는 시기입니다. 시장이 방향을 만들면서 추격 매수하는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추격 매수하는 물량을 이용해 세력이 쌓아놨던 물량을 정리하며 수익 실현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를 아는 것만으로 돈이 벌렸다면 지금 당장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 초보 기술적 분석가들도 다 돈을 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3개의 국면으로 하나의 시장 사이클이 완성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현재 가격은 이 3개 국면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고, 1분봉부터 월봉까지 모든 타임프레임에서 관찰 가능한 패턴이며 3개의 국면 중에 어디에 있는 건지 인식하는 것이 트레이더로서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걸 미리 인식하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글렌일리에서는 연장 지그재그나 연장 플랫이 나왔을 때 횡보가 나올 것을 통계를 기반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패턴은 전혀 통계라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가 각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Neutral Belief Zone 직역하면 중립적 신뢰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중립 기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보장을 깨고 조금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본인이 생각했던 방향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빠르게 팔고 싶어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하락하게 되면 FOMO가 발생하게 됩니다. FOMO는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돈을 잃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고 개인들이 대거 탈출이 일어납니다. 이때 영리한 사람들과 세력은 매집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이후 떡상하면 바보들은 추격 매수를 하고 세력은 매수 물량이 쌓였으니 매도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시면 이번 하락장 같은 경우는 세력도 물리는 장입니다. 이걸 단순히 실행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드디어 매매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횡보 구간과 확장 구간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평균 가격을 정의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매매 스킬 레벨이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평균 가격은 그냥 피보나치 긋고 0.5만 체크하면 되는데 이게 왜 실력이라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횡보 구간의 중간쯤에 매물대 선을 잡고 위로 갔을 때 바보들이 사고 아래로 가면 세력이 산다고 하는데 하락장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이 방법론뿐만이 아니고 다른 방법론을 쓰더라도 기술적 분석에 던지는 질문은 있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뉴스와 펀더멘탈이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패턴들에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이 패턴은 뉴스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속도만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는 때로 요동칠 수 있지만 금방 다시 패턴을 형성하러 돌아온다고 하고 펀더멘탈은 큰 시간봉 단위의 패턴을 형성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엘리엇 파동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어떠한 기술적 분석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이 패턴에 대해서 패턴 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나 했는데 정말 어이없게도 단순합니다. 4시간봉 같이 큰 단위에서는 횡보 이후 무빙이 나오고서 횡보 평균가를 재돌파할 때 돌파 방향으로 포지션을 진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5분봉 같이 작은 단위에서는 횡보 이후 무빙이 나오면 바로 무빙 반대 방향으로 포지션을 진입하라고 합니다. 그냥 이게 끝입니다. 하이키나 시캔들도 쓸 수 있다는데 사진에 보이는 하얀색이 진입가, 빨간색이 손절가, 초록색이 익절가입니다. 횡보 구간과 확장 구간을 정의하는 게 너무 주관적이고 제멋대로라서 백테스트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규칙을 적어놨습니다. 우선 자기가 매매하는 단위보다 더 높은 시간봉에서 차트가 추세 국면에 들어갔을 때 매매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추세 국면에 들어가는 기준이 애매하죠. 확장 부분이 두세 번 연달아서 나올 수 있습니다. 포지션 진입은 횡보 구간에서 처음 벗어나고 살짝 추세를 갖게 되면 다시 돌아올 때 진입한다고 합니다. 이 역시 두세 번 털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95%라는 승률이 절대 나올 수는 없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익절은 더 높은 시간봉에서 추세가 끝나고 횡보 구간에 안착할 때 익절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번 구간 다음에는 무조건 1번 구간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팍 뛰고 유의미한 수익이 나더라도 횡보 구간이 나올 때까지 홀드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추세가 시작된 게 아니고 위아래로 터는 것 같이 돌아오면 손절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확장인 줄 알았는데 추세로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버릴 때는 손절을 어디서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초보 차티스트가 봐도 이 방법은 말 그대로 뇌동매매와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론들도 분명히 누군가가 발견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승률이 높으신 대하님이 이 패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포렉스 마스터 패턴에서 컨트랙션 횡보 구간을 활용하는 방법은 평균 가격을 잡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전 저점, 전 고점 피크들이 모여있는 부분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꼬리가 찍히는 부분이 두루뭉실한 매물대가 아니고 전 저점, 전 고점 등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평균 가격이라는 개념은 너무 애매모호하고 확장이 나오면 사라는 것도 타점을 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익비가 훨씬 줄어듭니다. 하지만 대X님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타점을 확실히 잡을 수 있겠죠. 이 패턴이 실제로 엘리엇 파동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건지 한번 카운팅을 해봅시다. 우선 익스펜션은 위아래 확장이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고 강한 무빙은 임펄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임펄스 2개 내지 3개가 겹치는 부분은 B-C파 임펄스가 나온 후 더 큰 C펄스가 나오고 그것보다 더 큰 반대 방향의 추세가 시작되는 경우이거나 4-C파 임펄스가 나온 후 더 큰 5파 임펄스로 하나의 임펄스가 종결이 되고 엄청 큰 조정이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 번 털지 두 번 털지 카운팅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 확장이 나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무조건 진입하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개념입니다. 결국에 본인이 이러한 패턴들을 차트에서 여러 부분을 찾아보시고 어디가 확실히 승률이 높은 타점인지 연구를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